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자, 한 주도 이제 벌써 중반이 넘어갔네요. 시간 잘 갑니다. 12월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러다 이제 한 달 그냥 쭉 가는 거죠. 제가 오늘 가져온 기사는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목 참 잘 뽑았다. 요즘 말로 소위 어그로 정말 잘 끈다. 그런데 두 번째, 안타깝게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자, 제목을 볼까요? 다주택자에게 던진 돌, 1주택자가 맞았다. 눈물이 앞을 가르네. 자, 이거 볼 건데, 제가 요거를, 단순히 제목을 어그로를 잘 끌어서, 이게 좀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었다면은 안 골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특히 올 초부터 이게 올랐죠. 그러면서 공시 가격이 오르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산세 과표 구하는 것 중에 공시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었었는데,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1주택자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나타낸 거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마 기사는 간단해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뚝 끊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팁, 한경닷컴, 한국경제팁인데, 원래 제가 이제 기사 이렇게 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광고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광고 이거 다 지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애플의 이제 사파리는 읽기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지워버린다. 자, 주택 매물 자체가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게 쉽지 않죠. 자, 볼게요. 전효성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때이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55건인데 직전 달인 10월 8121건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11월 거래량으로도 6년 내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 건데, 서울 거래 절벽. 그래서 10월 8121건에서 11월 2055건으로 감소. 6년 내에 최저 수준.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좀 약간 거래가 끊기는 시기이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낮네요. 6년 내 최저 수준이니까. 자, 주택거래 감소 여파로 공인중개업소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시장이라고 분석을 한다. 집값이 더 오르고 내다보는 의견이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오를 거니까 안 판다. 그리고 팔고 싶지만 양도세 때문에 못 판다.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권장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역시 최장 10년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저런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한 10년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5년짜리도 있고요, 8년짜리도 있고요, 10년짜리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제 수강생들은 다 아실 텐데, 4년짜리는 없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4년에서는 큰일 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서울 거래 절벽의 원인. 자,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에 오를 거니까 못 팔겠다. 두 번째, 양도세 부담 때문에.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게다가 과태료가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랐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정부 정책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 초에 제 세법 개정 들으신 분들은,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법 개정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특강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부가 권고하는 매도 타이밍이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개가. 그래서 그 3개가 뭐냐면은, 2019년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2019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되기 전에 이제 팔아라. 종부세를 엄청 올려놨으니까. 그게 첫 번째였고, 2019년 말에 팔아라. 왜냐면 2020년이 되면은 고가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장특공,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팔아라. 그리고 21년이 되면은 순수 1주택 비과세를 또 따지고 거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평생 1월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라. 그래서 지금 정부가 권고하는 매도 타이밍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특히 이제 시작점이 이제 종부세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끌어내기 위한 이제 첫 번째가 종부세였는데 그걸 올리려고 공시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공시가격을 올리니까 여기 보세요.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며 세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1주택자들만 매물을 내놓은 거죠. 자, 집 한 채만 보유한 은퇴자나 급여소득자의 경우 자산가인 다주택자에 비해서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다는 거죠.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다. 자, 박병찬 대표님이 말씀하시네요. 보유세 부담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자니 양도세는 벼락 맞는 셈이거든요. 자, 이제 벼락 맞는다. 아주 와닿네요. 한 10억 오르면 7억 내야 돼요. 보유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사례들은 뭐냐면 아주 고령자 중에서 집값은 올라서 좋지만 소득이 하나도 없는 고령자분들, 이분들이 아니고서는 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집값이 올랐다고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내 돈이 아니에요. 이거 팔아야 돼요.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자,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선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풀고요. 다주택 정리기간을 주는 게 대표적 방안으로 꼽히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가 요거. 지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기사에서. 지금 나오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 등록해서 묶어놨다 어떻게 될까? 그 뒤에는 말 안 쓰면 안 들어도 되겠죠? 자, 최대 6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가 이어지는 한 65%? 왜 65%야? 이건 잘못된 거지. 최대 65%라고? 자, 양도세 기본세율이 몇 프로예요? 6에서 42%죠. 6에서 42%인데 이때 3주택 중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3주택 중과가 들어가면은 플러스 20%포인트가 가산이 되죠.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최대 62%가 되고요. 여기에 다시 지방세가 들어가면 62가 아니라 68.6%가 되는 거죠. 65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자,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양도세 면제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일축했다. 이거 보니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항상 뭐라고 하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실제 검토하고 있잖아요.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검토 안 하고 있고. 방금 말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듣고 야 검토하고 있대. 데일리 뉴스에서 나왔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 여기 나왔잖아요. 요거.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1주택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 이거를 조금 아쉽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파리 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수요를 보호한다 이랬는데 제가 몇 번 말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짜 그랬나? 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20년 지난 거잖아요. 느낌상. 자,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스 소식, 국민 참여, 정책 자료, 정보 공개, 기관 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뉴스 소식에서 여기 보도 자료 얘를 누르고요. 여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도 되는데 만약에 날짜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2017년 8월 2일이기 때문에 2017년 8월 2일 얘도 2017년 8월 2일 해서 검색하면 나오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댓글이 무려 7개나 있다. 다른 건 댓글 없어요, 거의. 자,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첨부 파일이 항상 그 정보 자료는요, 한글하고 PDF 두 개가 있어요. 이제 기본으로 쓰는 게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한글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문서 없는 분도 계셔서 PDF가 있는데 이걸 10개를 다 다운받을 필요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보세요. 보도자료,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파리 대책이에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요거 누르면 바로 보기가 되는데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당시에 2017년 8월 1일 날 이 당시에 다주택자의 기준이 2주택이라는 게 되게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전 최소 3개는 돼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아무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수요 보호.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요.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자, 보세요.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강화이기 때문에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그렇지.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그렇지. 뭐 그냥 납득할 수 있잖아요.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자금 조달 계획, 특별사법경찰, 뭐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이해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18년, 2019년 되면서부터 특히 2019년 되면서 약간 좀 기조가 바뀌더라고요. 특히 9.13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9.13을 기점으로 되게 세게 바뀌면서 9.13을 기조로 되게 세게 바뀌면서 이 부분이 이제 뭐죠? 그쵸. 공시가격 오르면서 이제 보유세를 잡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좀 이걸 계속 유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자,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좀 요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다 보니까 기사를 계속 고르는데 좀 뭔가 이런 속상한 내용만 좀 나와서 저도 약간 민망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니까 모르고 당하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알 건 알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상황이 모두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지셔닝을 잘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벌써 이제 목요일이죠. 자, 이제 시간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 마무리 하시고 아마 12월 달은 이렇게 해서 몇 번 그냥 지나면 금방 연시 돼가지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시간 관리 아무쪼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돼야지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그때 한번 기사 제가 여기서는 공유 안 드리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 드렸는데, 무주택자는 실거주자분들대로 기분이 나쁘고요.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 1주택자들은 1주택자들 나름대로 기분이 나쁘고요.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들 나름대로 뭔가 기분이 나쁘대요, 지금. 그래서, 뭐, 다들 지금 그 나름에 있어서 불만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돌이켜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좋다, 고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어떠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면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힘내시고, 우리 또,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밤을 좀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또 내일 뉴스 가져올 건데 이왕이면 좀 좋은 밝고 힘찬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내년에는요. 또 뭔가 또 새로운 걸 또 할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접점도 더 늘릴 거고요. 그런 게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뭔지는 좀 더 구체화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